그 얼굴로 사람 태운다고요? 이제 그만두셔야죠. 정비소의 젊은 직원이 던진 말은 차가운 금속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다른 손으로 차체를 닦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셔츠 자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평범한 버스 기사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첫 차를 몰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새벽길을 달리는 그의 손끝이 한때 도시 전체를 움직였던 손이었다는 사실을. 이 평범한 아버지의 하루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인생 이야기 함께 써내려가요. 한도윤은 새벽 4시 반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알람이 울리기 전 일어났습니다. 거실 한쪽에선 아내 윤미자가 가볍게 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네고 그녀의 담요를 고쳐 덮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많이 나았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딸 서진이 써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녁엔 같이 밥 먹어요. 짧은 글씨였지만 도윤은 그 한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불 꺼진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문득 떠오른 건 오래전 회의실의 조명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버스 차고지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일정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지만 단정했습니다. 도시가 잠든 시간,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참 성실한 기사님이라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차고지엔 커피 냄새와 시동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새벽을 깨우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 형, 오늘도 첫 차예요? 그게 내 자리잖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엔 묘한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버스 앞 유리를 닦던 그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희미한 피로와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운전석에 앉은 그는 손에 끼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유리 위로 새벽의 첫빛이 번졌습니다. 그 시계는 낡았지만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시계줄 안쪽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H, D, Y, never forget to you are. 누군가의 선물이었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버스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켜서 볼륨을 아주 작게 맞췄습니다. 낯익은 여성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내 재계의 한 인물이 오랜 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도윤그룹의 전 회장 한도윤 씨입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멈췄다가 그대로 기어를 넣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엔진음이 커지자 라디오 소리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의 눈빛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출발한 버스는 천천히 어둠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도로 위에는 몇 대의 택시만이 헤드라이트를 반짝이며 지나갔습니다. 창가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에 힘을 주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흰빛이 스며들었고 숨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놓인 수첩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수첩 한쪽 구석엔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사람 먼저. 그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첫 정류장에 도착하자 학생과 노인이 탑승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교통카드를 찍는 걸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낡은 명함 수백 장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점점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올려 하늘을 봤습니다. 오늘도 괜찮겠지. 그의 낮은 목소리가 버스 안에서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눈빛엔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버스기사라 불렀고 누군가는 평범한 아버지라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이 세상 어딘가의 건물 위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 그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을 태우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가 끝날 무렵 그의 과거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출근길 인파가 빼곡히 오갔습니다. 아버지, 또 버스요?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뭐 이제 그 일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그 말이 너무 차가웠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후엔 도로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23번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아버지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커피숍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사까지 걷는 길, 그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뉴스 속 남자 앵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재계의 한 인물이 별세했습니다. 도윤그룹 전 회장 한도윤 씨의 빈소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무심히 듣고 지나쳤습니다. 이름이 익숙하게 들렸지만 곧바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한도윤이라는 이름은 단지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빨라요. 그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켜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오늘따라 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눈에 작년 설날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버스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 옆에 앉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밝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그녀는 동료들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대화는 자연스레 부모님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식당 하셔. 그래도 가끔 손님들이 알아봐주면 좋아하시더라. 동료의 말에 서진은 애써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진 버스기사세요. 사람 태우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에 살짝 섞인 부끄러움이 스스로에게 들렸습니다. 그 감정을 감추려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발신자는 아버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퇴근하고 전화드리면 되겠지.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며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서진은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23번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빠르게 승차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발을 옮기다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이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라디오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별세한 도윤그룹 전 회장 한도윤 씨는 직원들에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철학으로 존경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이름이 많긴 하지.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비 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불빛들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 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작년 생일날 아버지가 건네준 손수건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이 손수건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손수건을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따라 그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하지?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함이 묻은 표정,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좀 쉬세요. 그녀는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 순간 버스 문이 닫히며 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오세요. 저녁 먹자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도로 위엔 얇은 빗막이 흩날렸습니다. 버스 차고지에서는 기사들이 커피를 나누며 오늘은 조심해야겠다라며 농담 반 걱정 반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버스 옆면을 손바닥으로 쓸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철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고 공기에는 불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승객이 탄 건 오전 6시 5분.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차분했지만 어딘가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그는 손에 끼워진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침은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초침은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엔 오래된 불안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 멈췄을 때 노인이 탔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를 털며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 일은 고생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모른 척했지만 그 떨림 속엔 무언가 감춰진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따라 신호등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평소보다 차량이 많았고 도로 위의 빗물은 반사되어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닦는 와이퍼의 리듬에 맞춰 숨을 고르며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커브길을 돌던 순간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순간적인 본능으로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노면 위에서 타이어가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버스는 흔들렸고 안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즉시 차량을 세우고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운 좋게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기사님 덕분에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놀라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묘한 통증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시작된 통증이 점점 팔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습한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왔고 숨이 무겁게 걸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대원이 다가와 어디 불편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요. 그는 끝까지 승객들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그제야 몸을 천천히 뒤로 기대었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람이 차창 사이로 스며들며 종이 한 장을 흩날렸습니다. 그 종이는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23번 노선, 사람 먼저. 번진 글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괜찮으세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버스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 도윤그룹 전 회장 한도윤 씨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속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버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그대로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그를 한도윤 기사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장례식장에선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비가 그친 오후 장례식장에는 짙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정장이 줄지어 서 있었고 조용한 통곡 소리만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영정 앞에는 낯익은 미소를 띤 한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 유니폼 차림의 사진. 한도윤 기사님, 좋은 곳으로 가세요. 동료 기사 한 명이 절을 올리며 울먹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버스 모양의 작은 배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영정 앞에 두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그를 기억했습니다. 성실했던 버스기사,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딸 서진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를 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운행 중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전화를 놓친 손으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에 통화했는데 그녀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들려온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자. 그 짧은 약속이 영영 지켜질 수 없게 되리라곤 그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윤미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졌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다니.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자신의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그 반지의 안쪽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H, D, Y.
Never forget you are.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무언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갈 무렵 장례식장 안으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 3명, 그들의 뱃자락에는 금색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윤그룹. 서진은 잠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혹시 장례식장을 착각하신 건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 중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족분 되시죠? 한도윤 회장님께서 저희 회사의 창립자셨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찾아뵙고 싶었지만 그분께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에서야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진은 무릎 위에 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버스기사 유니폼을 입고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맨 위에는 회사 로고와 함께 도윤그룹 명예회장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아, 혹시 이 편지를 본다면 아빠가 내게 거짓말을 한 이유를 알게 되겠구나.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야. 그건 책임이라는 거 아빠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그 이름을 버렸단다. 서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윤미자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남편으로만 생각했던 사람. 새벽마다 버스를 몰며 사람을 먼저라고 말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수천 명의 직원을 지휘하던 회장이었다니. 장례식장 안공기는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였다는 노년의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 대신 기사 이름으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일과 사람을 이끄는 일은 다르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람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를. 영정 앞의 향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 불빛이 사라질 때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의 거리감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한도윤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 밤이 깊어 장례식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후 서진은 빈 의자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종이 위에 글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힘이 있는, 하지만 마지막엔 조금 삐뚤어진. 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그 길 위에 없겠지. 너무 늦게 쓰는 편지라 미안하다. 언젠가 내가 물었지. 아빠는 왜 그렇게 버스 운전이 좋아? 그때 대답하지 못했어. 이제야 말할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그녀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는 한때 많은 사람을 움직이던 사람이었단다.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고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 하지만 그때의 아빠는 사람을 이익으로만 계산했어. 그게 가장 큰 죄였어. 그 결정 하나로 수십 명이 일자리를 잃고 한 사람이 목숨을 끊었단다. 그녀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회장이었다는 사실보다 그가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어도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단다.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 이름도 자리도 명예도.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단다. 사람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일부터 다시 배우고 싶었어. 편지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글씨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 사이로 작은 낙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23번 노선, 사람 먼저. 그녀는 손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문장이 아버지의 인생 마지막 좌우명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들고 나가던 낡은 점퍼, 그 안주머니 속에 수첩, 늘 닦던 거울, 모든 게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속죄와 다짐이 뒤섞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 윤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처음 버스 운전 시작했을 때 매일 손이 떨렸어. 핸들을 잡을 때마다 그 손으로 망가뜨렸던 생명을 떠올렸다고 하더라. 그녀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 사람들이 그 버스에서 웃고 내릴 때마다 그 얼굴이 조금씩 편해지더라.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윤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자신을 회장으로 기억하는 대신 좋은 기사로 남고 싶어 했거든. 서진은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혹시 내가 이 글을 본다면 아빠는 내게 부탁 하나만 할게. 사람의 가치는 직함에 있지 않다는 걸, 그걸 너는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이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이름부터 불러줘라. 그게 진짜 리더라는 걸 아빠는 이제야 배웠거든. 편지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향이 흔들리며 작은 불꽃이 피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미소처럼 깜빡였습니다. 서진은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내 딸.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도로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23번 노선. 그녀는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하듯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길은 제가 이어갈게요. 수십 장의 서류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회장님.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줄이지 않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많은 이름이 인사기록부에서 사라졌습니다. 10년 전 도윤그룹 본사. 당시 한도윤은 재계가 주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군 회사를 성공시켜 현장형 경영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숫자에 강했고 결정을 내릴 땐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사람보다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다운 판단이 아닙니다. 재무이사였던 오랜 친구 박성진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정은 회사에 필요 없어. 우리 모두 살아남으려면 감정은 버려야 해. 박성진은 고개를 떨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서류에 적힌 숫자만큼의 인원이 정리해고되었습니다. 며칠 후 뉴스 속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도윤그룹 구조조정 여파로 해고자 극단 선택.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손에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결단력 있는 리더라 칭송했지만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 그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죽은 이는 평범한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자식은 중학생이었고 도윤의 회사 앞에서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이세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가 가족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사의 불을 껐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던 순간 그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만류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그룹은 흔들립니다. 이미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라면 내가 잘못한 것도 나로 끝내야 합니다. 그 말은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퇴진이라 썼지만 그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아내와 딸만이 그의 곁에 남았습니다. 당신이 버리려는 건 이름이지 삶이 아니에요. 윤미자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야. 그의 눈빛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구청의 일자리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거기엔 버스 운전기사 모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구를 짚었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일.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이젠 사람을 다시 배우려고요. 첫 운전날 그는 좌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넥타이 대신 작업복, 회의실 대신 운전석.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의 마음엔 이상하게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이게 내 자리라면 이대로 괜찮겠지. 그날 그는 처음으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사람 먼저. 그 한마디가 그에게 남은 마지막 경영 철학이자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도 벽에 배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맨 앞장에는 작고 단단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3번 노선, 사람 먼저. 그 아래엔 낯선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었죠. 서진아, 언젠가 이 문장을 내 자리에서도 써보렴.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덮었습니다. 하루가 며칠처럼 흘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타던 그녀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3번 버스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 운전석에는
이제 다른 기사님이 앉아 있었지만 그 유리창 너머로 언젠가 아버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가고 있죠?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어딘가에서 따뜻한 숨결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늘 숫자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던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의 중에도 보고서보다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후배가 실수를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차갑게 지적했겠지만 이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후배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사람은 실수보다 마음이 먼저래요. 그 말에 사무실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창가에 앉은 그녀는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안에 아버지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눈빛, 그 손동작, 그 미소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버렸던 이름 대신 아버지가 지켜낸 신념을 이어가기로. 며칠 후 그녀는 한 장의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 아버지 일을 조금 해보려고요. 버스 일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든 아니든 사람을 태우는 일이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한 결심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시청 앞거리에서 청소년 이동 멘토링 버스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 버스는 학교 밖 아이들을 데려가 무료로 책을 읽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원봉사자로 첫 운행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버스에 타자 그녀는 자연스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천히 타요. 사람 먼저니까요. 그 말은 무의식적으로 나왔지만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아이들이 웃으며 창밖을 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길을 택했는지, 왜 새벽마다 그 버스를 몰았는지, 그건 사람을 태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음을. 정류장에 내릴 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모, 왜 이렇게 친절해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거든. 뭐요? 사람이 먼저래.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멋지다. 그 웃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당신의 길 제가 이제 이어가요. 바람이 불어 창문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디선가 들리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 딸. 새벽 안개가 천천히 도로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차량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서진은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사람 먼저 이동 버스의 첫 운행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잡던 핸들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좌석마다 아이들이 나눠 읽을 책과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좌석들을 확인했습니다. 준비됐지? 자원봉사자로 함께 온 후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사님. 그 말에 서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나 기사님이라 불리니까 기분 이상하네. 후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드려요? 서진은 창밖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진 씨요.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불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음이 낮게 울렸고 도로 위로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아침 햇살과 함께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서진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그녀의 눈가엔 햇살이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도 사람 먼저.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요? 서진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야. 진짜 용기에 대한 이야기야. 그녀는 아이들을 태우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버스 차고지 쪽 하늘에 희미하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미소 짓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길. 서진은 조용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도로 위로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그 고요함 속에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 길, 이제 제가 맡을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창밖의 낙엽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잠시 후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 먼저. 그 짧은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버스 안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서 내려 좌석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 좌석마다 아버지의 흔적이 겹쳐 보였습니다. 닦여진 손잡이, 창문에 맺힌 김, 그리고 앞좌석 위에 붙은 작은 메모 한 장. 오늘도 안전운행 감사합니다. 기사 한도윤. 그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천천히 인사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버스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이 버스의 지붕 위로 닿자 마치 누군가가 잘했다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버스의 표지판을 바라봤습니다. 23번 노선. 이제 그 숫자가 단순한 노선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 노선은 아빠의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걸음이 도로 위로 이어졌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길 위에 사랑이 남았습니다. 그 가사가 끝나자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버스 위로 아침 햇살이 가득 번지며 도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처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함께 달려요.